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부자 되기와 다이어트를 소망합니다. 부자 되기와 다이어트는 얼핏 보면 별로 관련 없는 소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의 속성, 사장학개론 등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8천억 대의 사업가였던 김승호 회장도 본인의 성공의 음식의 절제가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음식의 절제라는 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란 책입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에서는 절제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음식을 먹는 일에 행복과 장수, 번영과 성공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12년에 출간하여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일본, 중국 등 9개 나라에서 211년 동안 55번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200년 넘는 시간 동안 동서양의 전 세계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와 가르침을 선사한 책이죠. 오늘은 시대를 뛰어넘는 명저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의 절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음식의 절제의 기륭화복이 담겨 있다. 저는 오랫동안 관상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에 좋고 나쁨을 판단한 것이죠.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갖고 있으나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듯 타고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큰 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 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무절해지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워버렸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지방관리 눈밖에 나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버렸고 아내는 마음의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얼굴도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할 인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절제해 살당한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병약하고 명이 짧은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단단히 관리한 결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식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평생의 행운과 불운은 음식에서 비롯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하늘은 그 생명과 먹을 음식을 함께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에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폭식하면 부자도 오래가지 못한다. 아무리 부자라도 주인이 폭식하면 그 집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주인을 따라 하인들도 폭식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바람보다 빨리 망하게 됩니다. 주인이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이면 하인들은 주인보다 더 빨리 통제력을 잃고 게을러지며 살이 찌고 자신의 좋은 성품도 잃게 돼 그 집이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과식하는 경우는 남편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끊어지고 정은 시들어버립니다. 여성이 많이 먹는 사람이면 남편은 저절로 덜 먹게 되거나 적당히 먹게 됩니다. 여자는 점점 성미가 급해지고 남편과 대립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남편이 강하면 대립하지 않아도 부부관계는 소원해집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던 사람이 먹는 양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해지면 문제가 생길 징조입니다. 그럴 때는 빠르고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면 문제가 호전됩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음식이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두려운 것입니다.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 기적을 가르는 것입니다. 늘 과식하는 사람은 한 끼 식사에서 배를 가득 채워야 식사를 끝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늘 많이 먹어 오던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니 괴롭고 더 크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먹을 수 없게 된 일이 낭패로 여겨지고 이내 큰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곧 죽습니다. 그러나 평소 소식해 오던 사람은 음식이 풍요롭습니다. 적게 먹어도 충분함으로 병으로 덜 먹게 돼도 스스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길어져도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도 하늘에서 받은 음식의 할당량이 없어지지 않듯 먹을 수 있으면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게 먹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늙어서 불행하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늙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로 인해 피가 많아지고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가진 이가 그 인생을 발전시키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는 마음을 늘어뜨립니다. 자연스레 졸음도 몰려오니 마음이 느슨해지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더 침체해 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병을 몰고 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번영되고 부유한 곳에는 육식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생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자연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고 즐기는 일이 거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산촌에서는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에서 나고 자란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될 뿐 아니라 음식의 종류 또한 곱게 손질된 것보다 있는 자연소생 그대로 거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온화하며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도시에는 단명하는 사람이 많고 산속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모두 이런 까닭입니다. 나누면 자손까지 번영한다. 나는 날마다 먹어야 할 음식의 절반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내 몫을 천지 만물에 남겨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을 운명이었으나 고승의 말씀을 따라 거친 음식을 먹고 절제하며 음덕을 나눠준 것으로 지금껏 살아 죽을 운명을 비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음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음식을 절제하고 그렇게 남긴 음식으로 음덕을 쌓으면 자손의 악업을 풀고 동시에 자신의 아군을 제거할 수 있음은 천지간에 분명한 일입니다. 효자로 살아갈 관상을 가진 사람도 평생 폭식을 계속하면 결국 병에 걸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을 넘어 부모에 대한 효행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버이의 자식 사랑이며 배우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책임이며 이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으뜸가는 덕목을 갖추는 일인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배움이 짧아도 무릇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 일이나 그 길에 복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관상에 따라 기륭화복을 논하지 않고 자기 장래 출세길이 어떠할지 알고 싶다면 우선 식습관을 관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을 것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출세를 따로 말할 필요 없이 크게 대성할 운명인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평생 쉽게 출세하기 어려운 사람이니 더욱 각별히 유의하여 절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비록 부잣집의 가세가 기울고 망했어도 만약 후대에 누군가 자신의 식단을 검소하게 유지하고 식사를 줄여 아끼며 살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천지개벽이 일어나 그 집안이 다시금 수입이 늘고 번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가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빈곤한 관상이라도 실제 빈곤한 사람처럼 식사를 균형 있게 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면 빈곤은 그 얼굴의 관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면죄부를 얻은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금은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복자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식은 천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음식을 폭식하는 것은 모두 천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지요. 재물에 인색하거나 음식에 욕심이 많은 자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으로 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겪는 곳과 똑같은 눈앞의 악이지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기운이 넘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감행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귤과 고기에 만족하며 폭식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출세하는 것은 원래 천운을 거스르는 것이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입신양명할 때라야 오래가는 법입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하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지만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닙니까? 우울함을 이겨내는 방법. 우울한 날이 많고 식욕도 거의 없어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병일지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먹은 사람입니다. 이미 만족감을 느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식욕이 적은 것 같다면 식사 끼니를 줄이면 그만입니다. 세 끼를 먹었다면 두 끼만 먹을 일입니다. 두 끼를 먹었었다면 한 끼로 줄이면 될 일입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면 적은 양으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절제하면 식욕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식욕이 없으면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유산 대신 남겨줘야 할 것. 후손을 위해 유산을 남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까? 딱 잘라 말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계획하고 희망하는 것은 부모의 자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에게 오히려 큰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절제가 부족하면 금방 재산을 잃을 것이고 집안을 몰락시킬 것입니다. 자손의 번영을 바라고 희망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부모가 먼저 정직을 기본으로 삼고 평소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배우도록 가르치고 식사를 낭비하지 않으며 그 자식 역시 식사를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을 가장 큰 유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에 두고 자식에게 따스한 마음과 친근한 관계를 더 해가야 합니다. 이런 검소한 행위를 집안의 가훈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유산이며 진정으로 가치 있게 베풀어줄 조상의 자비로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받은 가르침은 바로 음식의 절제가 곧 마음의 수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와 절제와 맞닿아 있는 사상이죠. 왜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는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오래된 책이다 보니 번역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걱정과는 달리 쉽게 술술 읽혀서 참 좋았습니다.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번역 프로그램과 현지 문법 전문가들의 검수를 거쳐 원고의 신뢰성을 확보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 가득한 책이니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식에 절제의 기륭화복이 담겨 있다. 저는 오랫동안 관상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에 좋고 나쁨을 판단한 것이죠.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갖고 있으나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듯 타고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큰 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 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무절해지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워버렸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지방관리 눈밖에 나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 버렸고 아내는 마음의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얼굴도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할 인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절제해 살당한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병약하고 명이 짧은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단단히 관리한 결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식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평생의 행운과 불운은 음식에서 비롯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하늘은 그 생명과 먹을 음식을 함께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에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폭식하면 부자도 오래가지 못한다. 아무리 부자라도 주인이 폭식하면 그 집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주인을 따라 하인들도 폭식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바람보다 빨리 망하게 됩니다. 주인이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이면 하인들은 주인보다 더 빨리 통제력을 잃고 게을러지며 살이 찌고 자신의 좋은 성품도 잃게 돼 그 집이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과식하는 경우는 남편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끊어지고 정은 시들어버립니다. 여성이 많이 먹는 사람이면 남편은 저절로 덜 먹게 되거나 적당히 먹게 됩니다. 여자는 점점 성미가 급해지고 남편과 대립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남편이 강하면 대립하지 않아도 부부관계는 소원해집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던 사람이 먹는 양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해지면 문제가 생길 징조입니다. 그럴 때는 빠르고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면 문제가 호전됩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음식이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두려운 것입니다.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 기적을 가르는 것입니다. 늘 과식하는 사람은 한 끼 식사에서 배를 가득 채워야 식사를 끝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늘 많이 먹어 오던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니 괴롭고 더 크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먹을 수 없게 된 일이 낭패로 여겨지고 이내 큰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곧 죽습니다. 그러나 평소 소식해 오던 사람은 음식이 풍요롭습니다. 적게 먹어도 충분함으로 병으로 덜 먹게 돼도 스스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길어져도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도 하늘에서 받은 음식의 할당량이 없어지지 않듯 먹을 수 있으면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게 먹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늙어서 불행하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늙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로 인해 피가 많아지고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가진 이가 그 인생을 발전시키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는 마음을 늘어뜨립니다. 자연스레 졸음도 몰려오니 마음이 느슨해지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더 침체해 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병을 몰고 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번영되고 부유한 곳에는 육식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생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자연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고 즐기는 일이 거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산촌에서는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에서 나고 자란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될 뿐 아니라 음식의 종류 또한 곱게 손질된 것보다 있는 자연소생 그대로 거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온화하며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도시에는 단명하는 사람이 많고 산속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모두 이런 까닭입니다. 나누면 자손까지 번영한다. 나는 날마다 먹어야 할 음식의 절반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내 몫을 천지 만물에 남겨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을 운명이었으나 고승의 말씀을 따라 거친 음식을 먹고 절제하며 음덕을 나눠준 것으로 지금껏 살아 죽을 운명을 비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음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음식을 절제하고 그렇게 남긴 음식으로 음덕을 쌓으면 자손의 악업을 풀고 동시에 자신의 아군을 제거할 수 있음은 천지간의 분명한 일입니다. 효자로 살아갈 관상을 가진 사람도 평생 폭식을 계속하면 결국 병에 걸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을 넘어 부모에 대한 효행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버이의 자식 사랑이며 배우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책임이며 이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으뜸가는 덕목을 갖추는 일인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배움이 짧아도 무릇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 일이나 그 길에 복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관상에 따라 기륭화복을 논하지 않고 자기 장래 출세길이 어떠할지 알고 싶다면 우선 식습관을 관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을 것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출세를 따로 말할 필요 없이 크게 대성할 운명인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평생 쉽게 출세하기 어려운 사람이니 더욱 각별히 유의하여 절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비록 부잣집의 가세가 기울고 망했어도 만약 후대에 누군가 자신의 식단을 검소하게 유지하고 식사를 줄여 아끼며 살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천직의 벽이 일어나 그 집안이 다시금 수입이 늘고 번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가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빈곤한 관상이라도 실제 빈곤한 사람처럼 식사를 균형 있게 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면 빈곤은 그 얼굴의 관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면죄부를 얻은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금은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복자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식은 천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음식을 폭식하는 것은 모두 천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지요. 재물에 인색하거나 음식에 욕심이 많은 자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으로 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겪는 곳과 똑같은 눈앞의 악의지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기운이 넘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감행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귤과 고기에 만족하며 폭식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출세하는 것은 원래 천운을 거스르는 것이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입신양명할 때라야 오래가는 법입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하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지만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닙니까? 우울함을 이겨내는 방법. 우울한 날이 많고 식욕도 거의 없어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병일지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먹은 사람입니다. 이미 만족감을 느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식욕이 적은 것 같다면 식사 끼니를 줄이면 그만입니다. 세 끼를 먹었다면 두 끼만 먹을 일입니다. 두 끼를 먹었었다면 한 끼로 줄이면 될 일입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면 적은 양으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절제하면 식욕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식욕이 없으면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유산 대신 남겨줘야 할 것. 후손을 위해 유산을 남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까? 딱 잘라 말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계획하고 희망하는 것은 부모의 자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에게 오히려 큰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절제가 부족하면 금방 재산을 잃을 것이고 집안을 몰락시킬 것입니다. 자손의 번영을 바라고 희망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부모가 먼저 정직을 기본으로 삼고 평소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배우도록 가르치고 식사를 낭비하지 않으며 그 자식 역시 식사를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을 가장 큰 유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에 두고 자식에게 따스한 마음과 친근한 관계를 더 해가야 합니다. 이런 검소한 행위를 집안의 가훈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유산이며 진정으로 가치 있게 베풀어줄 조상의 자비로움입니다. 음식에 절제의 기륭화복이 담겨 있다. 저는 오랫동안 관상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에 좋고 나쁨을 판단한 것이죠.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갖고 있으나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듯 타고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큰 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 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무절해지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워버렸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지방관리 눈밖에 나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 버렸고 아내는 마음의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얼굴도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할 인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절제해 살당한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병약하고 명이 짧은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단단히 관리한 결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식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평생의 행운과 불운은 음식에서 비롯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하늘은 그 생명과 먹을 음식을 함께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에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폭식하면 부자도 오래가지 못한다. 아무리 부자라도 주인이 폭식하면 그 집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주인을 따라 하인들도 폭식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바람보다 빨리 망하게 됩니다.
주인이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이면 하인들은 주인보다 더 빨리 통제력을 잃고 게을러지며 살이 찌고 자신의 좋은 성품도 잃게 돼 그 집이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과식하는 경우는 남편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끊어지고 정은 시들어버립니다. 여성이 많이 먹는 사람이면 남편은 저절로 덜 먹게 되거나 적당히 먹게 됩니다. 여자는 점점 성미가 급해지고 남편과 대립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남편이 강하면 대립하지 않아도 부부관계는 소원해집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던 사람이 먹는 양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해지면 문제가 생길 징조입니다. 그럴 때는 빠르고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면 문제가 호전됩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음식이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두려운 것입니다.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 기적을 가르는 것입니다. 늘 과식하는 사람은 한 끼 식사에서 배를 가득 채워야 식사를 끝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늘 많이 먹어 오던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니 괴롭고 더 크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먹을 수 없게 된 일이 낭패로 여겨지고 이내 큰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곧 죽습니다. 그러나 평소 소식해 오던 사람은 음식이 풍요롭습니다. 적게 먹어도 충분함으로 병으로 덜 먹게 돼도 스스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길어져도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도 하늘에서 받은 음식의 할당량이 없어지지 않듯 먹을 수 있으면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게 먹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늙어서 불행하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늙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로 인해 피가 많아지고 마음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가진 이가 그 인생을 발전시키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는 마음을 늘어뜨립니다. 자연스레 졸음도 몰려오니 마음이 느슨해지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더 침체해 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병을 몰고 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번영되고 부유한 곳에는 육식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생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자연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고 즐기는 일이 거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산촌에서는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에서 나고 자란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될 뿐 아니라 음식의 종류 또한 곱게 손질된 것보다 있는 자연소생 그대로 거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질도 온화하며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도시에는 단명하는 사람이 많고 산속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모두 이런 까닭입니다. 나누면 자손까지 번영한다. 나는 날마다 먹어야 할 음식의 절반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내 몫을 천지 만물에 남겨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을 운명이었으나 고승의 말씀을 따라 거친 음식을 먹고 절제하며 음덕을 나눠준 것으로 지금껏 살아 죽을 운명을 비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음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음식을 절제하고 그렇게 남긴 음식으로 음덕을 쌓으면
자손의 악업을 풀고 동시에 자신의 아군을 제거할 수 있음은 천지간의 분명한 일입니다. 효자로 살아갈 관상을 가진 사람도 평생 폭식을 계속하면 결국 병에 걸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을 넘어 부모에 대한 효행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버이의 자식 사랑이며 배우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책임이며 이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으뜸가는 덕목을 갖추는 일인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배움이 짧아도 무릇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 일이나 그 길에 복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관상에 따라 기륭화복을 논하지 않고 자기 장래 출세길이 어떠할지 알고 싶다면 우선 식습관을 관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을 것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출세를 따로 말할 필요 없이 크게 대성할 운명인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평생 쉽게 출세하기 어려운 사람이니 더욱 각별히 유의하여 절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비록 부잣집의 가세가 기울고 망했어도 만약 후대에 누군가 자신의 식단을 검소하게 유지하고 식사를 줄여 아끼며 살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천직의 벽이 일어나 그 집안이 다시금 수입이 늘고 번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가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빈곤한 관상이라도 실제 빈곤한 사람처럼 식사를 균형 있게 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면 빈곤은 그 얼굴의 관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면죄부를 얻은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금은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복자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식은 천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음식을 폭식하는 것은 모두 천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지요. 재물에 인색하거나 음식에 욕심이 많은 자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으로 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겪는 곳과 똑같은 눈앞의 악의지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기운이 넘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감행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귤과 고기에 만족하며 폭식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출세하는 것은 원래 천운을 거스르는 것이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입신양명할 때라야 오래가는 법입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 않은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지만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닙니까? 우울함을 이겨내는 방법. 우울한 날이 많고 식욕도 거의 없어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병일지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먹은 사람입니다. 이미 만족감을 느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식욕이 적은 것 같다면 식사 끼니를 줄이면 그만입니다. 세 끼를 먹었다면 두 끼만 먹을 일입니다. 두 끼를 먹었었다면 한 끼로 줄이면 될 일입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면 적은 양으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절제하면 식욕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식욕이 없으면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유산 대신 남겨줘야 할 것. 후손을 위해 유산을 남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까? 딱 잘라 말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계획하고 희망하는 것은 부모의 자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에게 오히려 큰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절제가 부족하면 금방 재산을 잃을 것이고 집안을 몰락시킬 것입니다. 자손의 번영을 바라고 희망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부모가 먼저 정직을 기본으로 삼고 평소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배우도록 가르치고 식사를 낭비하지 않으며 그 자식 역시 식사를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을 가장 큰 유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에 두고 자식에게 따스한 마음과 친근한 관계를 더 해가야 합니다. 이런 검소한 행위를 집안의 가훈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유산이며 진정으로 가치 있게 베풀어줄 조상의 자비로움입니다.